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일주일에 최소한 하나씩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다리셨던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에서 운전하기 전에 알면 좋은 팁입니다. 운전대를 잡으면요, 정말로 모르는 일들이 정말로 주변에 많이 펼쳐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은 미국에서 운전하기 전에 알면 좋은 팁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통법규에 관한 겁니다. 물론 미국은 주가 여러 개가 있어서 주마다 교통법규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각 주마다 교통법규를 정리하면 책 한 권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물론 사소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상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회전, 우회전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좌회전, 우회전이 비보호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주는 신호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수한 주가 아니면은 대다수의 주들은 비보호로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가장 낮아요. 그래서 신호대로 가는 차들이 먼저 당연히 우선순위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들에게 양보하면서 눈치껏 비보호니까 들어가야 되는데요. 좌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비보호가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호등 옆에 이게 좌회전 신호등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하고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신호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보호로 좌회전,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보행자랑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타차 위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가장 최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그 다음에 오토바이, 그 다음에 차입니다. 해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혹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건너고 있다. 그게 뭐 횡단보도든 아니든 신호에 따라서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사람 먼저 지나간 다음에 지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한 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비보호 좌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비보호 좌회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건너고 있는 거예요. 건너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좌회전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상대편에 차가 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빨리 막 지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오는 차를 막는 한이 있어도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차를 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이 같이 비보호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거리 같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는데 나도 그쪽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비보호인데 어느 쪽이 우선순위를 가질까요? 겹치잖아요. 일단은 좌회전이 먼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비보호 우회전이 가장 우선순위가 낮아요. 좌회전이 있으면은 들어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좌회전 다 간 다음에 이렇게 비보호로 우회전을 가셔야 됩니다. 물론 신호등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호에 따르는 진행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 밖에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을 금지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앞에 표지판에 뭐라고 있냐면 No turn on 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일 때는 뭐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모든 턴이 다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정차해 있다가 파란불일 때 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좌회전을 하는 경우는요, 가다가 큰 도로 같은 데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비보호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도로 흐름상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큰 도로인 경우에는 가운데에 좌회전을 위한 차선을 하나 따로 놔둡니다. 그러면 이제 가다가 그 차선으로 진입해서 멈춘 다음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차선은 내 양쪽 방향에서 모두가 사용하는 차선이에요. 그래서 내 반대편 차선도 좌회전 하려고 들어올 수도 있고 나도 좌회전 하려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들어가서 정차해 계시다가 좌회전 비보호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이라고 적힌 빨간색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 표지판을 보시면은 차가 운행 중이더라도 무조건 한번 스탑, 정지하셨다가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지하셨다가 다른 차가 어떤지, 보통 교차로나 다른 차 합류하는 지점에 스탑 사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탑하고 나서 주변에 위험하게 만들 상황이 없는지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앞차가 스탑 사인, 이렇게 줄을 서서 가고 있는데 내 앞차가 스탑 사인이어서 섰어요. 섰으니까 저도 당연히 뒷차니까 같이 섰겠죠. 서고 나서 지나갔어요. 그럼 나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같이 섰으니까 지나가면 되겠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에 차가 서고 나도 서고 내 차 이제 스탑 사인 하고 나서 지나가면 나도 이 스탑 라인에 서서 다시 한번 선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셔야 돼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스탑 사인이 여러 군데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교차로 같은데 네 방향 다 스탑 사인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가 네 방향 다 이렇게 오는데 넷 다 차가 멈춰 있겠죠. 그럼 누군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스탑 사인에 멈춰선 차부터 순서대로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이렇게 왔는데 이 차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제가 섰어요. 그러면은 이 차 먼저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4차로로 되어 있는 교차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선 차가 먼저 출발하는 그런 룰이 암묵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탑 사인과 관련해서요, 이 스탑 사인이 표지판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자동차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얘들 스쿨버스입니다. 얘들 스쿨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얘들 이제 내리려고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문 열기 전에 스쿨버스 앞뒤에서 막 반짝반짝 이게 그 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차 옆에 붙어있는 스탑 사인이 이렇게 딱 펴집니다. 그러면 그 스쿨버스 뒤에 있는 차도 올 스탑해야 되고 반대편에 있는 차도 다 올 스탑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아이들이 내려서 바로 그쪽 길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반대편으로 길 건너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차선이 다 멈춰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문 닫고 스쿨버스 출발하기 시작하면 그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관련한 거는 굉장히 규칙도 엄하고 그리고 벌금도 굉장히 센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 학교 등하교 시간에는 스쿨존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교 앞에 스쿨존이라는 도로가 있는데 등하교 시간에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주마다 속도 제한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펜실베니아는 15마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쿨존에 들어가기 직전에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요. 스쿨존에서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돼 있고 보통 작동이 되는 시간에는 그 표지판에 불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깜빡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는 그 정해진 스피드 리밋, 그러니까 제한 속도로 지키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야 돼요. 어기면은 거의 100% 딱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미국에는 학교 등하교 시간대 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계속 이거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어기는 순간 바로 걸려서 딱지를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면 사이렌을 울리는 차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911 응급차라든지 아니면 경찰차라든지 그런 차인데요. 사이렌 들으시고 울리는 거 보시면은 바로 길 가장자리로 차를 이렇게 몰아서 세워놔야 돼요. 무조건. 안 그러면은 이것도 벌금이 굉장히 셉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든 주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펜실베니아 주에는 해당이 되는데 그 밖에 몇 개 주도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몇 개 주만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건너갈 때에 횡단보도에서 건너갈 때에 무조건 사람 먼저 지나간 다음에 차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횡단보도 이제 건너가려고 이렇게 횡단보도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아직 지나가려고 하지 않아도 눈치가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 눈치면은 무조건 앞에 서줘야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무단횡단을 해도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서야 합니다. 그것 외에도 공사 중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큰 도로에서 공사를 하면은 여기서 공사를 하면 이쪽으로 옆에서 이렇게 피해서 가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좁은 도로에서 공사를 하면은, 특별히 양쪽 합쳐서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에서 공사를 하면은 한쪽 차선이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보통 그 표지판을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표지판 앞에는 스탑이라 돼 있고 뭐 뒷면에는 슬로우라고 돼 있는데, 이제 차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 이 사람이 표지판을 바꾸면서 이쪽에서 가게 하고 이제 이쪽 멈추고 이쪽에서 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잘 보시고 슬로우로 천천히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말 많고 가장 많이 걸리는 과속입니다. 절대로 과속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국은 과속을 보통 카메라로 단속을 하죠. 근데 여기는 물론 카메라가 있긴 있어요. 레드라이트 카메라라고 해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레드라이트 카메라는 속도도 이렇게 단속하고 신호도 같이 단속을 해요. 그래서 속도랑 신호를 동시에 단속하는데 보통 대도시에 가끔, 많이도 아니고 가끔가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경찰이 보통 잠복해 있다가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적한 도로나 아니면은 밤늦게 혹은 새벽에 가면 없겠지라고 과속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가 걸리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벽 상관없이 한적한 도로든 아니든 상관없이 밤중이든 상관없이 항상 경찰이 잠복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잠복해 있는 장소도 항상 바꾸기 때문에 딱 정해서 이 장소에는 경찰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워요. 특별히 경찰 단속은요, 뭐 하이웨이 같은 고속도로 구간은 물론 있긴 하지만 거기보다는 저속 구간 있죠. 한 25마일에서 한 35마일, 45마일 한 그 정도 구간에 보통 단속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속 구간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 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옆에 가해 인도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횡단보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속도를 더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도로에 보통 더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 위반이요, 이제 좀 더 오버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40마일 구간이다. 그런데 내가 속도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딱지를 끊으면 속도 위반을 끊겠죠. 근데 이야 끊을 거 난 더 달려야지, 끊을 거 각오하면서 달려야지 하면서 속도를 많이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40마일인데 한 70마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 위반이요, 이제 20마일 이상 속도를 오버해서 달리다가 걸리게 되면요, 그건 속도 위반 딱지로 끊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클리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무모한 운전이라고 하거든요. 레클리스 드라이브라고 해서 무법 운전, 무모한 운전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걸로 끊으면은 20마일 이상 과속해서 끊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법정에 가야 되고요. 법정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맞다, 20마일 이상 운행해서 딱지 끊는 게 맞다라는 게 여러분이 법정에서 확정이 되면은 여러분들 6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그 메이저 그 교통법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통법규 위반 중에 들어가는 항목인데요. 이걸 걸리면은 이제 한 번 걸리면은 6개월 이상 이렇게 정지가 되고, 이 면허가, 그리고 몇 개의 직장에서 취업이 안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운전 관련된 직장에서 다 취업이 안 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안내에는 몇 개의 리미티드 워크 잡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마일 이상 과속을 해서 걸리시게 되면은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들어가고요. 이 주요 교통법규 위반이 3회에 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5년간 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속은 정말 웬만하면 하면 안 되겠죠. 과속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그거는요,
그 야생동물 때문에 그래요. 야생동물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 스피드 리밋이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과속으로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특히 도로에서 제가 그 로드킬이라고 하는데요. 도로에서 치여서 죽은 동물들 많이 본 게 청설모, 아니면 오소리나 너구리 같은 것들, 아니면 사슴도 가끔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슴은요, 덩치가 굉장히 커요.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슴을 받게 되면 거의 벽에다 부딪히는 것 같은 충격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 한 분이 사슴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차도 이제 몇천 불 수리비가 나오고 이제 거기 탔던 분들도 계속 그 치료를 받으셨던 것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동물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교통사고급의 이런 충격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것도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에 사슴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 커버를 해주는 것 특약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자동차 보험의 특약식으로 야생동물 사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슴 같은 것들. 그래서 사슴 사고가 나면은 커버해주는 보험이 있는 거죠. 특별히 야생동물들이요, 사람이 다니는 낮에는 잘 안 움직여요. 뭐 청설모 같은 건 아무 때나 움직이긴 하지만 사슴 같은 애들은 낮에는 잘 활동하지 않고요. 사람이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밤과 새벽 시간에 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한적한 도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스피드를 오버하시면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슴과 박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슴하고 부딪힐 뻔한 경우가 몇 번이 있었어요. 운전하고 갔는데 옆에 이렇게 사슴이 있다가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당연히 차 쪽으로 다행히도 도망을 안 와가지고 사고는 안 났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사슴이 옆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사슴이 이렇게 자주 출몰한 지역에는 사슴 조심하라고 사슴 표지판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 곳은 특히 더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라이트 관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가끔 많이는 안 그러는데요. 가끔 보면은 저녁이나 야간에 어두운데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안 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러면은 여러분 딱지 끊습니다. 벌금이 있고요. 저녁에 이제 일몰 후부터 밤에 이제 잘 안 보일 때 헤드라이트를 꼭 켜셔야 돼요. 그 외에 당연히 안개가 많을 때라든지 비나 눈이 심하게 와서 앞이 잘 안 보일 때라든지 그럴 때 당연히 헤드라이트를 켜줘야 되겠죠. 특별히 안전벨트에 관한 규정은요, 모든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다 하는 게 기본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요, 카시트나 아니면 부스터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안전벨트를 해줘야 돼요. 어린이가 카시트를 안 하면은 그것도 벌금을 냅니다. 근데 카시트를 해야 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규정이 다양해요. 어떤 주는 나이로 이렇게 규정하는 주도 있고, 어떤 주는 키와 몸무게로 규정하는 그런 주도 있고 하니까요. 이게 다양하니까 해당하는 주의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카시트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장례식 차량이 있습니다. 퓨너럴이라고 해서 장례식 차량들이 이제 그 비상등을 켜고 이제 일렬로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장례식 차량, 퓨너럴 차량이 이렇게 가면은 모든 차량이 그 차 지나갈 때까지 올 스탑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파란불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스탑이에요. 그래서 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요. 만약에 퓨너럴인데 무시하고 지나가면은 티켓을 끊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퓨너럴 차량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찰에게 에스코트를 부탁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하는데요. 경찰에게 에스코트를 부탁한 퓨너럴 같은 경우는 그 장례식 차량에 경찰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딱지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퓨너럴 차량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은 이제 그 관 실는 차와 여기도 검정색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관 실는 길다란 차와 뭐 검정색 차들 그리고 양쪽이 깜빡이면서 이렇게 애도하는 국화나 이런 거 달려 있는 것들 뭐 이렇게 보면은 단번에 보면 아 저거 장례식 차량이구나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여러분들 만약 걸리면요 절대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운전대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경찰이 이제 다가오거든요. 다가올 때까지 경찰이 인도하는 대로 차를 세워놓고 다가올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지시하면은 그때 경찰의 지시에 따르시면 돼요. 작년에 참 안 좋은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사고냐면 경찰에게 잡혔어요. 교통단속을 걸렸는데 이제 이 사람이 보험증하고 운전면허증을 이제 조수석 앞에 거기 서랍 있죠. 서랍에 넣어놓은 거여서 이제 그거를 꺼내려고 경찰이 오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안 올려놓고 그걸 꺼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경찰한테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경찰이 총을 쏜 이유는 거기 앞에 서랍에 총이 있는데 그걸 꺼내려고 그렇게 뒤지는지 알고 방어 차원에서 총을 쐈다 그렇게 해명이 됐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거기 안에 총 같은 건 없었고 이제 면허증하고 이렇게 보험 등록증 이런 거 확인하려고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쏜 거였다고 해서 문제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찰에게 잡히면 걸리면은 운전대에 손 올리고 와서 볼 때까지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경찰 단속에 걸리시면요 여러분들이 경찰이 어떻게 하는가에 상관없이 무조건 경찰 지시를 따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경찰이 나한테 좀 불공평하게 했다, 뭔가 이상한 걸 했다, 아니면은 뭔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두 명을 씌워서 덮으셨다 하면 경찰하고 싸우지 마세요. 경찰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그 자리에서 그 경찰하고 다투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거긴 지나가시고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법정에 서게 되실 때 법정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당장 단속하는 경찰하고는 일단 얼굴 붉히는 일은 없는 게 좋아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팁이 있습니다. 이제 하이빔 그 라이트 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야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람이 열받게 하거나 잘못하고 있으면은 밤에 빵하기 좀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를 이렇게 막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화냄의 표시나 경고의 표시인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하는 게 양보의 표시예요. 완전히 반대 표시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앞차가 서서 깜빡깜빡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 여기서 너 기다려 줄 테니까 너 얼른 좌회전해 혹은 우회전해 아니면 너 할 거 해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양보의 표시니까 절대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저는 처음에 놀랬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깜빡깜빡거리지 그랬는데 그게 양보의 표시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의 잘못을 알리는 말들 뭐 예를 들어서 sorry, I'm sorry 뭐 이런 얘기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어차피 사고가 나면은 사고 처리는 보험회사끼리 하거든요. 보험회사끼리 하는데 보험회사끼리 처리할 때 여러분들의 증언이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을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사고가 났을 때 뭐 8대2, 6대4 이런 식으로 잘못을 잘 나누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00대 0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었냐, 누구의 과실이었냐를 가리고 이 사람의 과실이다 그러면 거의 이 사람 100%입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I'm sorry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회사끼리 이걸 할 때에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이 돼서 여러분 보험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또 교차로에서 이렇게 서로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서로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서로 비보거나 서로 이상하게 멈췄거나 서로 다 스탑사인인데 거의 비슷하게 스탑에 같이 멈췄거나 하면은 보통 양보를 많이 해주거든요. 한 사람이. 그러면 운전자를 보셔야 돼요. 운전자가 이제 손으로 먼저 가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해주니까요. 차 보지 마시고 애매한 상황에는 운전자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가라고 표시해 줄 수도 있고요 하니까요. 운전자를 보십시오. 그 외에도
도로 구별법들 몇 개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뭐 작동하지 않을 때나 없을 때 응급하게 알면은 도로 다닐 때 좋을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트리트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길마다 길 뒤에 그 약식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스트리트, 어떤 건 에비뉴, 어떤 건 드라이브,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스트리트라고 붙여진 도로는요, 그 도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방향의 도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에비뉴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에비뉴는 반대로 남쪽하고 북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난 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비뉴하고 스트리트는 직각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십자가 모양으로. 또 이제 지나가시다 보면은 차 이렇게 들어가는 골목마다 거기 번지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표시마다 번호하고 동서남북 나타내는 WESN 이게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표시 나타내는 것들이 얼만큼 이쪽 방향으로 더 갔느냐를 표시합니다. 가령 100W 돼 있으면은 100W는 99W보다 더 서쪽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99W보다 100W가 더 서쪽으로 있는 도로다라는 뜻이죠. 이런 것도 알아두면 나중에 내비 없이 위급하게 방향길을 찾아야 될 때 유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운전하게 되실 때 국제운전면허증은 꼭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서로 상호간에 인정이 되고요. 간혹 경찰관이 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을 안 하고 무면허로 취급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경찰하고 다투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법정에 가거든요. 법정에 갔을 때에 연방 법원에 상소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상소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주 법원에서 해결되긴 하는데, 상소를 하시면은 이제 연방 정부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이게 국제운전면허증 서로 이렇게 조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풀리니까요. 간혹 그런 경찰관, 트집 잡는 경찰관이 있더라도 한번 설명해 보시고 그게 안 먹혀 들어가고 무조건 우기면은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법정에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내비게이션 어플 추천과 또 사용법, 내비게이션 보는 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내비 보는 방식처럼 이렇게 도로 모양 보고 이렇게 가시면은 길을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내비게이션 볼 때 도로 이렇게 나 있는 모양 보고 그 모양 따라서 이렇게 다녔는데, 여기선 길이 좀 복잡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도로 모양 보고 가다 보면 이게 헷갈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보실 때는요, 꼭 뭘 보셔야 되냐면 도로 이름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직진하다가 어느 도로에서 뭐 우회전해서 빠져야 되는데 이쯤에서 빠지야 되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도로에서 내가 빠져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뭐 노리스타운 로드로 빠져야 되는구나 하면 노리스타운 로드, 그래 하면은 표지판에서 노리스타운 로드를 찾으시고 거기 방향대로 이렇게 빠지셔야 돼요. 항상 도로명으로 기억하셔서 도로명 따라서 이렇게 그 차선을 바꾸시고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 내비 보실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미국에 오시면요, 보통 대부분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 어플이 구글 맵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기본으로 달려있는 일반적인 맵들은 길만 알려주지 실시간 교통 상황은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구글 맵은 실시간 교통 상황이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구글 맵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세요. 구글 맵을 사용하실 때는요, 두 가지 모드로 번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길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실제 사진으로 이렇게 거기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실제 사진으로 표시가 되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처음에 다녔었는데, 이게 데이터 요금이 장난 아니게 나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데이터를 아끼고 싶으시면 그림을 해놓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구글 맵 어플을 사용하는 것보다 웨이즈라는 어플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이 어플은 몰랐는데요, 같은 미국인 교회 다니는 같은 미국인 친구가
그 내비게이션 어플 끝판왕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맵이에요. 저도 이제 소개받아서 써보니까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어플은 사용자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해서 가다가 여기 차가 밀리는 것 같아요. 여기 차 밀리고 있어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다른 사용자들과 그 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기 차 밀린다고 표시되어 있네 라고 이렇게 가는데, 나도 가보니까 진짜로 차가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추천 누르는 게 있거든요. 추천 이렇게 눌러주면은 추천 횟수가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정보가 있고 추천 횟수가 쌓이면 그 정보가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도로 위 위험한 거 있다 표시되어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없네? 치웠나? 하면은 거기 이제 삭제 버튼이 있어요. 삭제해서 그 표시를 이렇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 좋은 게 실시간 그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글 맵에서 수집하는 교통 정보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밀리는 곳은 자동으로 이렇게 피해서 경로를 설정을 해주고요. 제가 이 앱에서 가장 만족하는 제일 좋은 기능은요, 경찰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요. 대박이죠. 어떤 어플도 이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단속하고 있는 경찰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 표시를 누르는 거예요. 나 지나가다 봤는데 여기에 경찰이 있어 라고 표시를 해주면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도 봤어, 여기 경찰이 있던데 추천 막 눌러주면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여기 경찰이 있다라는 게 뜨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경찰이 단속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면서 좀 더 그 구간에서는 운전을 조심하면서 다닐 수가 있겠죠. 딱지 끊을 위험이 거의 다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대도시 같은데 레드라이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어플을 쓰면은 웬만하면은 단속에 잘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기능이고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허위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미국 사람들 성향상 거짓말은 잘 하지 않고요. 거짓말 거의 하지 않고 뜨는 정보는 거의 신뢰가 가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게 실수로 누를 수는 있어요. 실수로 누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실수를 누르더라도 그 다음 사용자가 거기에 그 사용 정보가 없으면 취소를 눌러주기 때문에 그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정확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사용자가 맞으면 맞다라고 추천을 눌러주기 때문에 최소한 추천이 한두 개 이상 붙은 거는 그 정보가 무조건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도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찰이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너무나 좋고, 그래서 딱지 끊을 위험을 굉장히 많이 줄여준다는 거에 이 어플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운전하기 전에 몇 가지 팁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운전하시기 전에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런 팁들을 잘 아셔서 즐거운 안전한 운전하시다가 또 생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